자, 사회적 유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선택설이 있어요. 타이틀은 정신장애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유발설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사회적 유발설이 시험에 출제가 됐고 사회적 선택설입니다. 선택설이란 것도 있다. 자, 사회적 선택설은 뭐였죠? 네, 정신장애의 결과. 정신장애의 결과. 그래서 컴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거죠. 정신장애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신장애의 결과로 바로 하류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에는 뭐냐? 위에는 유발설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경제적으로 결핍돼 있어요. 경제적 결핍이 뭐예요? 네, 하류층이잖아요. 이게 하류층이에요. 또 교육 기회가 적어요. 또 차별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유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신장애가 바로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정신장애의 결과로 하류층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선택설이라 하고 하류층이 교육기회가 적어지고 차별 등으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유발설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유발설이 시험에 출제됐으니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6번입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와 진단입니다. DSM과 ICD인데요. 1950년대에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현재 DSM-5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질환의 증상과 증후들에 많은 초점을 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이것을 DSM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APA에서는 독자적인 진단 및 통계 편람을 1952년에 출간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DSM-5의 새로운 개정판이 나왔고요. 2번 별표. 정신장애의 원인보다는 끊어요. 이게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한 건데 같이 읽어요. 시작. 질환의 증상과 증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 주요 우울장애 증상이 어떻게 되고 증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정신질환자들의 분류체계와 분류체계의 가로, 그 다음에 임상적 진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임상적 진단의 가로. 자,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거죠. DSM-5, DSM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ICD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분류체계 해놓고 임상적인 진단에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 진단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간하였습니다. 이런 임상적 진단에 활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진단이 맞느냐, 신뢰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진단이 정확하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타당성과 신뢰성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류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별 특수성을 더 중시한다. 5번 별표. 이 진단 분류 체계는요, 환경에, 즉 환자의 환경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경의 부분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즉 개인별의 어떤 특수성,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증상이죠. 개인의 증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증상을 중심으로 하니까 개인별 특수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번 별표하셔야 돼요. 단점으로는 개인적 정보가 유실되고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 이거야 라고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낙인이라는 부정적 효과, 이거는 이제 부정적 자기충족적 애언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류체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로 이제 진단이 딱 돼 있어요. 체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는 애언이 있잖아요. 징후.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자기충족적 애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일명 낙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범주적 분류. 이상행동이 정상행동과는 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이러면 이상이 있고 이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적이에요. 자, 특히 독특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행동과는 명료한 차이점을 지닌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게요.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DSM, ICD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죠. 자, 타이틀은 뭐냐? 이상행동의 분류와 진단입니다. 자, DSM 체계가 있고요. ICD 체계가 있어요. 국제질병분류체계라고 하는데 ICD-10이 있죠. 이건 DSM-5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상행동 분류진단 체계인데 자, 여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자, 질병의 증상과 징후를 중심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류체계와 그 다음에 임상적 진단의 활용. 임상적 진단의 활용. 자, 이 임상적 진단의 활용을 하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특수성. 세 번째는 개인별 특수성을 중시한다. 개인별 특수성 중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입견 낙인이라는 것이 있었죠. 부정적 자기 충족적 애연, 부정적 자기 충족 애연 가능성이 있어요. 단점입니다. 자, 이것이 일명 낙인이에요.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의 분류입니다. 이상행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상행동이 무엇인지 아브노멀과 노멀을 본다는 건데요. 정상행동의 분류, 이것을 우리가 범주적 분류라고 하죠. 범주적 분류를 위한 체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이 정도만 하시고요. 거기 보면 정신장애 원인의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럼 이거는 틀립니다.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환경을 더욱 중시한다. 만약에 제가 파란색처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다는 개인별 특수성을 중시하고 정신장애 원인보다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7번 들어갑니다. 정신장애의 원인, 기질적 원인, 기질의 동그라미요.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병, 뇌 증후군을 이야기하겠죠. 네, 이걸 뇌의 기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외상, 감염, 매독, 독성 물질, 이것도 기질입니다. 술, 향, 정신성 약물이 있잖아요. 이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질입니다. 산소 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경련, 심장 발작,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질입니다. 자, 뇌 증후군이 되게 기질과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굶주림, 특정 영양소의 부족, 발육장애나 정신지체, 여러 뇌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수면박탈, 인격장애를 초래합니다. 감각발달, 박탈, 유전적 요인, 진화론을 배경으로 등장한 우생학적 단종, 이런 것들이 유전적 요인이거든요. DNA와 연관성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질적인 원인론이에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보시면 히스테리성 장애에 관한 메스머 동그라미요. 학자 이름인데요. 메스머가 시험에 등장했거든요. 메스머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질적 원인이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몸에 자석을 댑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은 일찍이 17세기에 연금술사나 점성가만 동그라미요. 점성가들이 시도했던 처방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인간의 육체 각 부분과 우주의 별 사이에는 자기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적인 것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을 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 후에 안톤 메스머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갔는데요. 이 메스머의 논문은 인간 육체에 미치는 혹성의 영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